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저희 오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희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그동안 네. 코로나 이후에 가장 융자를 또 받기 힘드신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네, 자영업이라고 하면은 세금 보고를 1099으로 보고하시는 분들. 1099이나 뭐 혹은 1120S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같은 자영업자라고 하기는 하는데 네. 자영업자분들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네. 또 따로 추가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가 있었는데 네. 그 서류가 이제 손익계산서예요. 네. 이제 뭐 세금 보고를 예를 들어서 2020년도를 보고를 하시고 2021년도를 보고를 안 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2021년도 손익계산서와 지금 현재 year to date 이제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지금이 3월 달이니 또 1월부터 2월까지의 네. 손익계산서를 준비를 해서 또 최근 3개월치 뱅크 스테이먼과 함께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네. 이 가게가 이 회사가 매출이 떨어졌는지 올랐는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말만 들어도 복잡하잖아요. 네. 반대로 또 돈을 빌리시는 그러니까 네. 바로어분들 입장에서는 그 서류를 추가로 또 받으시려면 뭐 회계사한테 뱅크 스테이먼과 또 지출 내역과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제출을 하셔서 회계사한테 받아야 되는 그런 서류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또 돈이 들어요. 그쵸. 회계사들도 공짜 또 아니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컨디션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팬데믹 때문에 이제 잠깐 동안 나왔던 컨디션이 드디어 이제 없어졌어요. 아,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 뻥 뚫리죠. 네, 그렇죠. 예. 손익 계산서 저희가 네. P&L statement, Profit 네. and Loss statement이라고 맞아요. 잘 알고 계시는데 예. 이 그 컨디션이 생겼던 이유가 실제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 하시는 셀프 인플로이 분들께서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업종이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은행 입장에서는 네. 이해가 되는 게 자영업자를 인컴을 계산을 할 때는 작년, 재작년 혹은 그 전년 거를 세금 보고서를 보고 네. 인컴을 계산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가게가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잠깐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을 그렇죠.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또 다 해야 되니까 또 너무 복잡한 서류 중에 하나였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P&L 스테이먼을 요구를 했었었는데 이 P&L 스테이먼이라는 거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잡해요. 요청 받으신 서류를 다 제공을 하셔야 되고 또 손님뿐만 아니라 회계사님들도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큰 뭐 건- 세금 보고를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같은 작업을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사람에게 좀 피해가 있지 않았나 네, 싶어요. 예. 작업량도 많고 또 서류도 방대했었는데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융자 심사 중에서 하나가 P&L 스테이트먼트 이게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생겨났던 그 컨디션인데 네, 이게 드디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예전에 재융자나 아니면 혹은 좀 집을 사기를 밀어놨던 분들은 지금이 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세금 보고를 아직 하기 전이잖아요. 네, 세금 보고 하기 전에 좀 재정비를 해서 어차피 손익계산서가 안 들어가도 되니 또 다른 뭐 추가 작업이 없으니 지금 세금 보고서를 잘 재정비를 해서 올해는 재융자를 하시거나 집을 사셨으면 그러니까 내가 오랜 꿈을 네. 내 주택에 대한 꿈을 좀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이 세금 보고하시기 한창 그 준비를 하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2년치 세금 보고를 기점으로 인컴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 작년 2021년, 2020년 이렇게 2년치가 들어가는 시기 때문에 2021년을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융자 승인 금액과 융자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자영업을 또 5년 이상 하시고 다운 페이가 좋으신 분들은 또 1년 세금 보고서 컨디션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세금 보고서 컨디션만 받으면 저희가 2021년 기준으로 네. 융자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주택융자 전문인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이제 권하는 거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상품 같은 경우는 2년치 세금 보고가 아니라 1년치를 보되 네. 대신 단 조건이 5년 이상을 비즈니스를 그 운영을 하셨던 맞습니다. 분한테만 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뭐 꼭 굳이 5년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AUS, 네. 오토메이틱 언더라이팅 시스템에서 내가 이제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서 시나리오를 넣어서 네. 여기에서 1년치 세금 보고서만 받겠다라고 하면 1년치 세금 보고서만 제출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가 있겠네요. 복불복은 아닌데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그거예요. 네. 하지만 간혹가다 5년이 네. 안 되신 분들도
나오시는 해당이- 분들도 계세요. 네, 예, 비즈니스 운영이 5년이 조금 안 되시더라도 AUS 시스템을 돌렸을 경우에 이렇게 승인이 나는 1년치 세금 보고서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예, 일단은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다들 세금 보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네. 바쁘시더라도 이제 집을 사시겠다라고 하시면 주택융자 전문인하고 한번 세금 보고서 드래프트를 받아서 네. 그 숫자로 이제 AUS를 한번 돌려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1년치만 세금 보고를 할지 아니면 재작년까지 커버를 해서 올해 2021년도를 보고를 할지를 결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코로나 이후에 은행에서 요구를 했었던 손익계산서, P&L 스테이먼트 더 이상 이제 요구를 하지 않고요. 요즘 또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어프레이절, 감정에 대해서 많이들 문제가 있고 실제 현실적으로 감정가가 계약금보다 조금 못 미치게 나오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렇죠. 뭐 너무 네.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저희 업계에서도 이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인지하고 있죠. 예, 인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페니 프레디에서 이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데스크탑 어프레이저이라는 시스템을 한번 돌려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3월 네.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데스크탑 언더 어프레이저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감정 오다를 하잖아요. 네. 감정 오다를 하면 감정사가 집을 가서 사진을 찍고 컴을 확인하고 그 이제 그 동네에 얼마에 팔리는 시세를 확인을 하는데 이 데스크탑 어프레이저는 뭐냐면 그런 거 다 없고 시스템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돌려서 그 동네의 시세를 판단을 하고 사진 없이 네, 이제 감정가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감정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 진행이 왜냐면 빠르고 이제 예.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네. 근데 단점은 뭐냐면 감정가가 좀 덜 나올 수 있는. 네.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 컴페러블 컴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지만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좀 컴프가 형성이 된 지역들, 네.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한 지역들은 이 데스크탑 어프레이저를 활용을 하면 시간도 세이브하고 돈도 세이브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데스크탑 어프레이저 시스템으로 돌렸을 경우에 이렇게 생략이 될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단점은 이제 비용이 좀 저렴하다, 네. 빠르다. 네. 이제 단점은 이제 어느 정도 거래가 많지 않은 지역들은 반류가 좀 불확실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새집 같은 경우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동네 자체가 조그만 규모의 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예, 이런 게 많이 안 뜰 가능성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은행에서도 페니메, 프레디메에서도 이런 그 현실 지금 셀러스 마켓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렇게 감정가로 인해서 딜이 깨지는 거를 방지하고자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좋은 소식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또 대응을 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고자 맞아요. 이제 예. 은행들도 지쳤어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P&L 뭐 손익계산서 달라, 뱅크 스테트먼트 그러니까 할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쵸. 감정도 마찬가지로 감정사들이 부족해요. 네, 지금 많이 부족해서 감정이 막 바쁠 때는 막 한 달도 밀리고 한 달 네. 반도 밀리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감정가도 이제 낮게 나오고 네.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만들어낸 그런 어떠한 제도니까 네. 좀 잘 활용하셔서 네. 돈도 세이브하시고 시간도 단축하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그 변화가 많이 있었던 만큼 은행 쪽에서도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하는 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난달 다르고 또 6개월 전에 요구되는 서류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 융자를 준비하시거나 주택 구입을 계획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지금 어떤 거를 요구를 하고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를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은행에서 또 변화된 업데이트를 드리고자 업데이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 외에 또 궁금하시거나 저에게 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